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을 맡게 된 석종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은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수업 노트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 선지부터 보면 디귿, 유선도는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통계값을 지닌 섬으로 연결한 것을 이제 유선도가 아니라 이제 등치선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이제 틀린 선지입니다. GIS는 GPS 등 발달로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요거는 이제 맞는 선지고요. 미음인 중첩 분석은 최적 입지나 경로 선정 등의 공간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중첩 분석도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원격 탐사는 현지 조사보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리을도 이제 맞는 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지도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A 먼저 보면 A는 이제 육계도에 해당이 되고요.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다. 잘 보면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사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맞습니다. B는 아마 이게 시스텍 같은데요. 시스텍은 최종 빈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아무래도 최종 빈기면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바다가 이제 더 끝에 있기 때문에 B도 육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고요. C도 보니까 이제 시스텍이죠. 시스텍은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에 결국 형성되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선지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를 보니까 아마 이게 그 사빈인데요. 사빈은 주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것도 맞는 선지죠. 이제 E는 이제 이게 D 뒤인 걸 보면 이제 해안사고인데, 해안사고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가 크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빈보다 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입자가 더 작아야지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고요. 이게 맞게 하려면 평균 입자 크기가 더 작다라고 해야지 이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도를 보니까 이게 그 경상남도와 이제 부산광역시를 이제 행정구역도 이렇게 나타낸 지도인데, 사실 요 세 군데 명칭 몰라도 이거 자료를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 같은 경우를 보면 1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산업이 많고 농어촌이 아직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 그걸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기가 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가가 이게 아마 여기가 진주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경상도의 가장 큰 대도시인 부산과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유리하다는, 1차 산업이 더 발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다를 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니까 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1차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산이 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주변의 이 위성 도시가 자연스럽게 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의 1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아무래도 더 우세하긴 하나 그래도 대도시인 부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위성도시, 부산의 위성도시인 이곳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가 더 낮죠? 가는 나보다 대형마트가 많다.
아무래도 나가 더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이제 그 대도시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더 적죠. 나는 다보다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에 비해서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과 3차 산업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인구들이 청소년층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나보다 더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맞은 선지입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다. 네, 요거는 다가 훨씬 더 많죠. 다로 통합하는 인구는 가가 나보다 많다. 네, 요거 지도만 봐도 이제 나가 더 훨씬 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가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다음 자료는 어느 학생의 여행 일정이다. 이 학생의 여행 지역을 지도에 A, C에서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 먼저 보면 A는 이제 순천이죠. B는 해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진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지도를 봐서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여행 일정과 요거랑 이제 매치되는 걸 고르면 되는데 1일차 보면 여기 나가능성이랑 국가정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일차가 순천인 A란 걸 알 수가 있고요. 2일차를 보면 이제 땅끝 마을 탐방 이 힌트를 가지고 2일차가 B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차 같은 경우에는 율돌목과 명량대첩 그리고 이제 신비한 바닷길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이제 3일차가 C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C 순서대로인 1번입니다. 5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순서대로 쭉 읽어볼게요. 기억. 하천의 중상류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하천의 중하류에 있죠. 하류에. 하천의 중하류에는 갑입공유하천보다 자유공유하천이 자유공유하천이 발달되어 있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죠. 디귿. 하구뚝은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에 주로 건설되어 있다. 네, 하구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해나 남해 많이 있습니다. 리을. 도시화 이후 녹지 면적의 감소로 우천시 하천 최고 수위가 낮아진다인데 얘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녹지 면적이 감소하니까 이제 그 물들이 계속 그 도로나 이런 데 계속 빠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미음.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 진행은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한 직강화 공사로 이루어진다. 네, 요거는 복원사업인데 직강화 공사랑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6번.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 다는 지진, 태풍, 황사 중 하나입니다. 가부터 보면 힌트가 흑비가 내렸다. 요거를 봐서 이제 가는 바로 황사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를 보면 큰 바람이 불어와 기아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다. 를 보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태풍 이런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 보면 이제 뭐 소리가 우레각하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며 기아가 나가 떨어졌다. 뭐 바닷물에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에 물이 끓는 것 같았고 그 다음 뭐 산악이 크게 흔들려서 암석이 추락하는 변개가 있었다. 이걸 보면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죠. 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제 어떤 자연재해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1번 황사는 봄보다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황사는 이제 봄에 많이 발생하죠. 태풍은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탁월하게 불 때 주로 발생한다.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탁월하게 불 때는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나도 아니죠. 지진은 주로 장마전선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학적인 요인이 아니고 지형학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3번도 아니죠. 황사는 중국 내륙 건조해안에서,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발생한다. 4번 맞는 말이죠. 가는 기후적 요인, 다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제 나도 그 기후적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7번. 지도는 주요 발전 설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다. 요걸 보고 이제 또 유추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쉬운 것부터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편중되어 있죠. 일부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있죠. 더구나 이제 또 편중된 지역을 보면 이제 설비용량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B를 보면 여기가 아마 영광이고 여기 그 동해, 뭐 경주, 부산, 여기 동해 중부 지역인 걸 보면 이제 B는 바로 이제 원자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이제 해결이 됐고 A와 C가 남았는데 일단 둘 다 고르게 있어요. 근데 A와 C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는 C는 제주도에가 없고 그리고 설비 용량이 A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A는 화력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설비 용량이 이제 크게 있고 이제 전국으로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 제주도에도 있다는 점, 제주도에도 실제로 화력 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륙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설비 용량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걸 보면 얘가 이제 수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C까지는 다 알아냈고 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A. 화력은 원자력보다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소 건설 비용이 높다. 원자력 발전소 압도적으로 건설 비용이 높습니다. 화력은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화력이 굉장히 우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원자력은 수력보다 계절별 발전량 변동 비율이 크다. 이제 계절별 발전량 변동량이 큰 거는 이제 수력 발전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량이 많은 여름에 아무래도 발전량이 더 많은 편일 테고요. 두 개가 바뀌었어요. 수력은 화력보다 발전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제 수력은 에너지원 수입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이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한 거니까. 수력은 원자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원자력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핵폐기물이 나오니까 그게 그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5번도 틀리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그림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도가 있고요. 이제 옆에 사진이 있는 두 지역 나타낸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두 지역 다 그 용암대지 있던 지역이죠. 여기는 그 철원 한탄강 지역이고 여기 뭐 제주도 동부 지역이고요. 하나하나씩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연합분출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이제 기존 산지입니다. 얘는 이제 예전 있던 기존 산지. A가 먼저 있고 이제 용암이 빵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암대지에 해당이 되죠. C는 오름이죠. 요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D 같은 경우에도 요 오름 주변에 있는 요 평야들이 다 용암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B와 D는 같은 용암대지예요. C는 오름이고요. 자, A는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한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요거를 뭐 종유석 석순이 발달한 거는 이제 석회암지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이제 석회암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죠. 자, B. 용암대지는 붉은색 간대 토양이 주로 나타난다.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 석회암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B번도 아니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화구의 화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이제 C는 이제 기생화산에 해당이 되고요. 칼데라는 아니죠. 칼데라는 백두산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화구는 맞는데 화구의 함으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용암대지는 신생대 경동성 요구 운동 형성으로 융기된 평탄면이다. 예, 제주도랑 경동성 요구 운동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이제 B와 D 두 용암대지의 기반함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서 형성되었다. 예, 일단 용암대지가 생기려면 이렇게 용암이 평평하게 쭉 내려오려면 유동성이 커야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북한에 네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먼저 이렇게 그 1, 2, 3, 4분면처럼 함수의 그래프처럼 쭉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청청한 중상류인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죠. 다우지에 속하죠. 반면 여기가 아마 청진 같은데 위치상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우지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요 지역도 평양 같은데 평양도 소우지죠. 그리고 요 지역은 아마 원산 같은데 원산은 북한에서 그 비가 제일 많이 온 지역 중 하나인 이제 다우지에 속합니다. 자, 일단 강수를 다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온을 분류해야 되는데 기온은 이제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기 위쪽에 있는 데가 이제 기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아래 동네가 기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근데 이제 기온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는 이제 위에나 아래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겨울 기온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지방은 겨울에도 조금은 따뜻한 북쪽에 비해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따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풀면 되고요. 가부터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늘 기온이 거의 마이너스 한 10도 가까이 되고 비도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가 해당이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일단은 거의 한 겨울 기온 보면 마이너스 6도에다가 그리고 뭐 비는 한 요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우지냐 소우지냐로 구별하기는 조금은 애매한데 겨울 기온이 상대적으로 지금 얘에 비해서 높다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라는 것만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걸 보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지금 보면 그 기온도 한 마이너스 6도 있는데다가 비도 안 오죠. 예, 이거 답니다. 자, 그다음 라를 보면 왜 아까 나를 바로 안 했냐면 라를 보고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나에 비해서 지금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기 원산 있는 곳이 라가 되고 평양으로 추정되는 곳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 됩니다. 여기 두 개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강수량을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다 나왔고 이것도 이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나는 그냥 평양으로 할게요. 평양은 원산보다 북한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다. 는 말이 안 되죠. 평양은 내륙에 있으니까요. 둘째, 이제 다는 아마 청진 같은데 청진은 나인 평양보다 일주일 시각이 이르다. 예, 맞죠? 동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가에서 라 전체에서 서리가 가장 첫날이 설이 내리는 첫날이 가장 이른 곳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제 가 또는 다에 해당이 되겠죠. 굳이 꼽자면 이제 좀 내륙 지방에 있는 가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가다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나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아닙니다. 일단 가에서 라 중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최하늘 평균 가에서 라 중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와 다 지역 중에서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 이제 다인 청진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를 보면 최하늘 평균이 가장 낮지는 않습니다. 낮은 편에는 속하는데 왜냐하면 가를 잘 보면 가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얘는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래프를 상세하게 확 체킹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낮은 것은 이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니게 되고요. 가, 라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다. 일단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가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 겨울 강수를 가장 많은 곳은 라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오답입니다. 10번. 다음은 강원도 답사기에 쓰인 일부이다. 가하다 정차역이 있는 지역에서 답사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네, 일단은 쉬운 것부터 보면 다는 강릉이죠. 이제 강릉선 KTX의 종착역인 강릉이고 나는 강릉 옆에 있는 평창입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대관령도 있고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도랑 붙어 있고 이제 강원도 여기 서쪽에 있는 원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A를 보면 정동진 해안다고 경포, 요거 이제 강릉에 있죠. 다음 동계올림픽. 네, 이거는 아이고 헷갈렸네요. 제가 가나다를 헷갈려가지고 네, 일단은 가나다 순을 다시 할게요. 이제 가인 원주 아니지 가나다 순을 다시 할게요. 원주를 보면 강원도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가 C가 해당이 되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동계올림픽 열린 곳이라 이제 나가 B에 해당이 되고요. 보면 다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동진이 한다거나 경포가 있기 때문에 네, A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A입니다. 1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고른 것은 이제 지도를 보면 서울에 있는 4개의 구가 색칠되어 있고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아파트 수와 그다음 뭐 금융보험 종사자 수를 이렇게 놓고 이제 표기를 해놓은 곳인데요. 먼저 이제 이런 걸 풀 때는 이제 제일 극단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아파트 수가 많은 가지역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없는데 금융보험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지역을 이제 먼저 생각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파트가 제일 많은 곳인 이제 서울 강북 지역 중 하나인 아마 여기가 도봉구인가요? 아니면 노원구인가요? 여기가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서울 외곽 지역 외곽에 있는 이런 구들은 주거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가 맞고요.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인구는 거의 없는데 금융보험 종사자 수라면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도심에 해당되는 서울시 중구인 라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다와 나가 남았는데 다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금융보험을 종사하는 수도 한
라이비의 한 절반 정도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생산자 서비스업 둘 다 많은 지역인 강남 지역이 바로 여기가 다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 금천구가 이제 나가 되는데, 사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융부업 종사자 수보다는 이제 여기는 옛날 아직도 좀 제조업 공장들이 몇 군데가 남아서 제조업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인데다가 아파트 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북상구라든지 강서구나 이런 강동구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적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 다라를 알 수 있고요. 이제 보기에 이제 데이비스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역. 가지역은 라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죠.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다 여기 이제 출근을 하니까요. 자, 보면 여기 나는 가 지역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많다. 네, 그래서 이게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공장들이 디지털 공장들이라 해야 되나? 이제 좀 현대식으로 바꾼 공장들이 아직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에 비해서는 높게 나옵니다. 이제 다 강남구는 이제 가 지역보다 출근 시간대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 출근과 거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대부분 인구이 다 출근을 하죠. 이제 구를 넘어서 일로 들어오고 일로 가는 이런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지역인 강남 지역은 나 지역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다. 네,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도 알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해설로 풀어보면 이제 금융보험 종사자 수가 이제 많을수록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가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음과 리을이 있는 4번이 해당이 되고요. 12번 가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용암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면 A, B, C가 있는데 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바로 분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이게 양구의 해안 분지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화강암의 관입으로 생긴 이제 평탄한 분지고요. 이제 A는 B부터 써드릴게요. 그래서 화강암의 관입으로 차별 침식을 받아 생긴 이제 평탄한 분지고요. A는 이제 기존에 화강암이 관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지형이죠. 이제 지질이죠. 기존에 있었던 거. C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령인데 요거는 옆에 보면 지금 등고선이 엄청 촘촘하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널찍널찍한 걸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고위평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위평탄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것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가의 분지는 지하수의 용식작으로 형성되었다가 아니고 요건 이제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가와 나이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예, 공룡 발자국을 보려면 이제 이거는 주로 그 경상분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거의 뭐 없다 봐야죠. 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곳은 이제 경상분지에 해당되고요. 이 지역은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충적층이 넓게 발달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일단 충적층도 아닐 뿐더러 벼농사가 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A의 기반함은 기존에 있던 이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네, 이거 4번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A에 있다가 이제 얘가 그 화강암이 이제 관입을 해가지고 이제 차별 침식을 받아서 여기가 이제 분지가 된 거고요. A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얘가 B 이 지질인 화감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라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고위평탄면 지역은 이제 분지 지형보다 복사 냉각에 의한 기온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데 이제 기온역전 현상은 주로 분지 지형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거꾸로 됐습니다. 기온역전 현상은 주로 이제 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13번도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이제 뭐 막대 그래프,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A에서 C에 대한 설명이고, A와 C는 각각 과수, 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라는 걸 힌트를 주고 이제 푸는 문제죠. 네. 일단은 그래프를 보고도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영원 소비를 많죠. 그래서 채소가 해당이 됩니다. 채소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비중을 보면 이제 제주도, 강원도 요게 이제 비중을 봤을 때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네, 요건 이제 쌀입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계속 점점 이제 지날수록 쌀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식단에 변화가 생기니까 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지 해가지고 쌀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쌀이 맞고요. C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죠. 이제 그리고 C도 보면 여기 경북과 제주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도 과수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B, C가 다 풀렸고요. 이것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채소의 생산량은 제주에서 가장 많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작물 면적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순히 보면 얘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아니고 전남이 제일 많이 생산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제 A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니은 전남에서는 A인 채소보다 채소는 이제 과수보다 생산량이 많다인데,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과수보다는 이제 그 채소 생산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제 B, 쌀은 채소보다 노지 재배율이 높다. 네, 요거는 당연히 맞죠.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을. 우리나라에서는 과수보다 우리나라에서 과수는 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 예, 우리나라는 당연히 쌀 재배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얘도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틀린 선지고 니을과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다음은 세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가을 나의 계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예, 가을을 보면 머드 축제죠. 그래서 요거는 더구나 이제 7월이 써진 걸 보면 이제 여름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0월이면 가을이고 다도 1에서 2월이라 했으니까 여기 이제 겨울이죠. 예, 그리고 또 눈축제라고 하니까 또 겨울인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여름은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지 않죠.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다. 예, 맞는 선지죠. 겨울은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남고-북저가 아니고 이제 이것도 거꾸로가 되어 있죠. 여름은 겨울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4번도 아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은 여름보다 열대야 발생의 수가 많다. 네,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은 지리답사 동아리의 활동 장면이다. 발표의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일단 지역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학생들이 있네요. 다행히 지금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어서 요 의견을 보고 말풍선을 보고 바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A 지역, 그 서산과 당신이죠. 두 지역은 모두 대규모 중화공업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B 지역은 예산과 홍성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내포도시 충남 도청사가 새로 이전한 신도시죠.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모두 공공기관에서 이전을 위해 조선의 혁신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이전이라 해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도시 유형이 이제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을이 틀려서 틀린 거 이제 해당이 되고요. 병을 보면 C 지역 천안과 청주는 도청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는 맞는데 이제 천안에는 충남도청사가 없습니다. D 두 지역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볼 수 있어요. 네, 보니까 이게 음성과 진천 같은데 여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제천과 단양 같은데 이 두 지역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 도시를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기업 도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옳은 선지인 갑인 1번입니다. 네,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지도가 있고 왼편에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랑 여기 지역이랑 매칭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하고 있죠.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관련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제 화성 같은 지역이랑 이제 연관할 수 있어서 가는 화성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적은데 대신 이제 유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대전광역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이민자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 봐서는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경상북도 봉화가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그래프의 매칭을 다 해봤고 이제 오지산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다인 봉화보다 성비가 높다.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도시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 관련돼서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보다는 성비가 높기 때문에 옳은 선지입니다. 2번 대전은 화성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 증가율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2번은 나와 가가 거꾸로 되어 있고 틀린 선지입니다. 나인 대전은 봉화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보다는 총 부양비가 낮죠. 왜냐하면 이제 봉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층과 유소년층들이 있고 청장년층이 이렇게 비율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다인 봉화가 총 부양비가 높습니다. 4번 대전은 봉화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예,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소년 비율이 낮고 그리고 노년층이 이제 많을수록 노령화 지수가 높은 경우인데 이제 당연히 다 지역인 봉화가 대전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4번 역시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5번 봉화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네, 이제 5번 선지가 다소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인구 유입도 되고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로만 봤을 때는 이제 유소년층의 비율로 봤을 때는 화성이 봉화보다 더 많기 때문에 5번도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 E에서 고른 것은 설명을 보면
뭐 첨단 산업 도시와 뭐 찬란한 문화를 나타내는 두 개의 해역을 메비우스로 연결한 끝없는 발전을 표시하고 있다. 네, 여기 큰 힌트가 나오죠. 1970년대 국가산업단지 성장은 읍에서 시로, 도농통합시로 우회전적 확장을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오죠. 전자산업은 도시의 상징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만들고 도시 확대에 이르게 하는 엉뚱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힌트를 가지고 유추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970년대 국가산업단지 성장과 전자산업인 거를 보고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두 개 해당되는 게 이제 구미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미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요. 구미의 위치는 A에서 D 중에 네, C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17번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가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가와 다는 A, C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보면 먼저 일단 가나다가 뭔지부터 알고 그다음 ABC를 대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니까 가는 수도권인 걸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중이 30%인데 꾸준히 천천히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0% 거의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얘는 영남권인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감소를 하는데 거의 뭐 한 15% 정도 있는 걸 보면 바로 호남권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가나다는 찾았고 이제 ABC에 이제 맞게 매칭하면 되는데요. 자, 수도권이 이제 해당되는 걸 먼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수도권은 당연히 일단 서비스업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가는 이제 B에 해당이 되고요. 나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보면 지금 농림업은 거의 뭐 적게 있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약간 서비스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 이제 C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호남권은 농림업도 약간 있을 뿐더러 뭐 제조업 많기도 하고 이제 서비스업도 조금 분포하고 있어서 이제 얘가 호남권인 것을 다가 호남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호남권 구별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게 이제 농립어원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구별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C에 해당되는 4번이 해당이 되고요. 1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기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의보,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 다음 전기 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인데, 네. 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서울, 광주, 울산,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에는 없고 지금 다에만 이렇게 C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나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와 나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와 나에는 있고 그다음 이제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에만 있고 C에서만 다 지역이면 이제 C에서만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쉬운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특성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큰 힌트를 줬죠. 왜냐하면 여기가 정유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유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울산이 바로 날아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산이 나고 자연스럽게 A는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고 가와 다가 남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지역 C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뭐 A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도 없을 뿐더러, 다 지역에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없을 뿐더러 한쪽인 C가 이렇게 압도적인 걸 차지한 걸 보면 이제 다는 바로 서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산업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이 해당이 되고, 가 지역은 이제 광주에 이제 해당이 되죠.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정리해드리면, 가가 광주에 해당이 되고요, 나가 울산, 다가 이제 서울입니다. 그래서 A는 자동차, B는 전기장비, C는 지금 의류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B, 전기장비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공업입니다. 이 지금 대량의 원료 수입해서 쓰는 적환지 지향공업은 이제 제철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죠. C, 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원료 지향 공업이다. 네,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공업은 아닙니다. 자, A. 자동차 산업은 의류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이 높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자동차 공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이제 의류에 비해서는 연구 개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동차 공학이란 게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내연 기관이라든지 뭔가를 계속 연구하는데 계속 투자가 되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비율이 높을 뿐더러, 이제 의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게 이제 보통 노동 인건비 같은 게 높게 잡히지, 연구개발비가 이제 A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편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제 의류 산업은 자동차보다 2000년대 이후 수출액이 많다. 이것도 아니죠.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제 자동차 가장 출하액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는 아닙니다. 20번 이제 다음 글은 서비스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그림을 A에서 E에 고른 것은, 이제 가에 대해 이제 나에 대한 상대적 특성을 이제 고른 거고요. 이제 쭉 글을 읽어보면 서비스업은 주체 따를 이제 가, 나가 나온다. 그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가와 나는 생산자 서비스업 아니면 소비자 서비스업,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얘기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업 내부에는 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 초기에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장을 읽고, 산업 발전 초기에는 소매, 음식, 숙박업인 가가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이 되겠고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탈공업화 사회가 될수록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죠. 가와 나는 알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이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보면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해 생산자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특징을 이제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소비자고,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이 이제 소비자에 비해서 어떠냐, 이제 요걸 풀어나가면 되는데, 딱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대도시 집중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그 다음 종사자당 매출액도 당연히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사업체 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소비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숙박업 이런 게 다 해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체 수로 따지면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이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에 정답은 A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